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근방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영상이 길어져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이죠. 아크 용접의 부가적인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도 테스트 영상에서 제가 고장력봉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혹시 이왕 하는 거 영강봉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런 고장력봉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 7016 고장력봉에 대해서 잠시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016 고장력봉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끝에 좀 거무스름한 게 발라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아크 촉진제라는 게 발라져 있습니다. 이게 뭐 브랜드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스타트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이 아크 촉진제가 발라져서 처음에 스타트를 좀 쉽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보이시는 뭐 히터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뜨겁게 달궈 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하 뭐 한 5, 6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 이렇게 차갑게 식은 용접봉을 사용하면 더 스타트가 안 되고요. 아크 촉진제가 발라져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긴 지금 아크 촉진제가 발라져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아직은 용접봉이 차갑습니다. 그러면 뭐 되게 힘들어요. 스타트가. 이제 갖다 붙입니다. 여기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타트를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7016 고장력봉을 사용하시는 작업자분들은 뭐 각자 이런 스타트 요령을 이거 말고도 자기만의 뭐 스타트 요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우선 아크 용접 모드로 들어가면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전격 방지 기능입니다. 이것을 돌리면 온, 오프가 돼요. 전격 방지 기능은 철공방 채널에 이것과 관련된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전격 방지 기능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 안티스틱 기능입니다. 안티스틱 기능도 온, 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안티스틱 기능은 용접을 할 때 용접봉이 모재에 잘 안 달라붙게 하는 기능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용접기가 다른 용접기들과 비교해서 잘 안 달라붙는 용접기다 라고 광고를 하는 것도 있죠. 안티스틱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용접봉이 모재에 달라붙었을 때 그때 출력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초보분들이 가끔 용접봉이 모재에 달라붙었을 때 그것을 바로 떼내지 못하고 있으면 용접봉이 빨갛게 달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초보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용접 폴더를 내려놓을 때 잘못해서 어스와 연결된 곳에 용접봉이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북하고 아크가 발생이 되면 그래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조용히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용접봉이 빨갛게 달궈져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티스틱 기능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도 여기서 지금 볼트가 0.1V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용접봉이 달궈지지도 않고 이제 출력이 차단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안티스틱 기능을 꺼보겠습니다. 끄면 딱 달라붙었을 때 계속 출력을 내보내고 있죠. 그래서 벌써 연기 나죠. 이렇게 오래되고 있으면 빨갛게 달궈지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안티스틱 기능입니다. 근데 저는 이 용접기처럼 이것을 온오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접기 제조하는 쪽에서도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안티스틱 기능이 특정 작업에서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고장력봉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고장력봉을 사용하는 작업자들 중에는 각자가 스타트를 하는 요령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용접봉을 모재에 붙여서 열을 좀 받게 해서 스타트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티스틱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재에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용접봉이 좀 달궈지고 있죠. 빨갛게까지 달궈지는 게 아니라 좀 감이 옵니다. 이때 용접봉을 좀 비틀든가 간격을 좀 줘서 이렇게 스타트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안티스틱 기능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전력이 차단을 하니까 용접봉을 좀 달궈준다는 의미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해서 용접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장마철에 이런 경우가 많죠. 용접봉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용접봉 관리 좀 해야 되는데 뭐 비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습기로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용접봉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뭐 토치로 말려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촬영 전에 물에 적셔 놓은 것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접봉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뭐 조금 있으면 김 날 거예요. 예, 김 나죠. 이게 의외로 이렇게 대고 있으면 뭐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다 지금 김 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하면 됩니다. 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안티스틱 기능이 항상 작동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네, 다음에는 핫스타트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는 0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0서부터 10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핫스타트 기능도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작업자들은 큰 불편이 없겠지만 특히 초보 때 아크 용접의 스타트가 참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원리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스타트는 설정한 60 전류값보다 높은 전류값으로 쏴주고 설정한 전류값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확인이 될 겁니다. 잘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처음에 세게 터지고 낮은 전류값으로 돌아오지요. 네, 이게 핫스타트 기능입니다. 네, 지금 확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10이란 수치를 놨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전류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빠지는데 이것은 뭐 작업자가 나름대로 스타일에 맞게 적당히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조절을 하거나 끌 수 있어야 모든 작업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작동이 된다면 어떤 작업에서는 이 핫스타트 기능이 오히려 불편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60이란 전류값을 놓고 얇은 각파이프에 풀 용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값을 60으로 아주 낮춘 것이죠. 그래서 용접을 합니다. 네, 처음엔 스타트가 세게 터졌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리고 60이란 전류값으로 낮은 전류값이죠. 이걸로 얇은 모재를 풀 용접을 했습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높은 전류값으로 풀 용접이 아닌 점 용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류값을 올려요. 일반적으로 얇은 소재 1.4T 정도의 점 용접을 할 때도 90 정도에 맞춰도 점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 용접을 하는데 보세요. 네, 이것은 90이라는 전류값으로 점 용접을 하려고 해도 90이란 전류값으로 점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90이란 전류값의 핫스타트 전류값으로 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핫스타트만 계속 찍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좀 전에 점을 찍은 거하고 제가 핫스타트를 끄고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핫스타트를 0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90이란 전류값이죠. 네, 이렇게 점을 찍으면 뭐 얇은 각파이프도 충분히 점 용접이 되는데 핫스타트를 다시 켜볼게요. 다시 키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점 용접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높은 전류값으로는 뭐 얇은 소재에 용접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럼 여기서 이런 핫스타트 전류를 조절할 수 없는 용접기일 경우 전류값을 낮추면 되지 않겠냐 하겠죠. 그러면 전류값을 제가 낮춰 보겠습니다. 핫스타트 전류가 1.4T 각파이프에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전류값을 한번 낮춰서 지금 55가 됐어요. 이것도 좀 세요. 그러면은 제가 핫스타트가 너무 세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 5나 4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60을 놓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한 전류값이죠. 얇은 소재에 풀 용접을 할 때처럼 60을 놓고 점 용접으로 이제 용접을 합니다. 네, 이 정도는 뭐 80에서 90 정도의 전류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이란 전류값에 핫스타트 전류가 한 뭐 90 정도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점용조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얇은 각파이프를 뭐 점용접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두꺼운 소재의 또 용접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 용접을 하려고 하면 핫스타트 전류에서 바로 60으로 떨어지죠. 이 정도 전류값으로는 또 두꺼운 것을 풀 용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접기로 가서 전류 조절을 하고 와서 다시 두꺼운 소재의 풀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용접기가 저기 멀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짜증나죠. 게다가 이런 용접 포인트가 반복해서 있다고 하면 이거 뭐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핫스타트를 끄고 90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핫스타트를 0으로 놓고 껐어요. 그리고 90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얇은 소재는 점 용접이 되고요. 또 그 옆에 두꺼운 소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용접을 그러니까 이 OT 용접을 90에 놓고 한 겁니다. 90에 놓고 그냥 풀 용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잡철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전류값을 좀 높게 고정해 놓고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 모두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핫스타트 기능도 설정값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켜거나 끌 수 있어야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전류값이 뭐 8, 90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핫스타트 기능이 없어지도록 해도 사용에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핫스타트를 설정할 수 있는 용접기가 80 이상부터는 핫스타트 설정을 할 수 없는 용접기도 있습니다. 아크 용접에서 스타트는 전류값이 높으면 스타트가 잘 되기 때문에 사실 8, 90 이상만 돼도 굳이 핫스타트 기능이 없어도 조금만 숙달이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아크포스 기능입니다. 이 용접기는 아크포스 기능도 0부터 10까지의 수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크포스 기능은 실제로 제가 뭐 어떻게 현상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아크포스 기능은 이것도 뭐 초보를 위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접봉을 모재에 잘 달라붙지 않게 하는 기능이 아크포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접봉이 모재에 가까이 붙으려고 할 때 이 출력을 좀 세게 넣어줘서 용접봉이 잘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조금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크포스 기능도 이 용접기가 뭘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숙련된 작업자가 용접을 할 때 뭐 운봉을 하죠. 자기가 컨트롤을 해서 용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용접기가 뭘 해주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크포스 기능도 그 기능이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끄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온오프가 있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